다시 돌아와서 여기서부터가 이제 그 설명이 길어지고 복잡해져서 이걸 잘 넘어가야, 이 늪을 잘 넘어가야 이제 그 다음이 좀 좋은데, 그 성능 측정, 퍼포먼스를 측정하는 건데, 얘를 잘 해줘야 제대로 훈련이 잘 되죠. 잘 되는데, 성능 측정할 때 이제 훈련시키면서 성능을 측정할 때는 그걸 뭐라 그랬다 그랬죠? 훈련 점수 뭐 밸리데이션 스코어라 그랬죠. 밸리데이션 스코어. 그래서 데이터셋을 지금 트레인하고 테스트로 나눠지만 실제로는 이 트레인을 시키면서 이제 이 테스트를 계속 테스트 데이터를 이제 그 점수 매기는 게 아니라 이 트레인 데이터 안에서 이제 그 이 모델이 나아지고 있는지를 계속 체크해야 됩니다. 그래서 이 테스트 데이터를 살짝 쪼개서 밸리데이션 데이터와 트레인 데이터로 다시 나눈다 그랬었죠. 그래서 근데 데이터가 많지 않으면 자꾸만 쪼개면은 점점 데이터 개수가 줄어드니까 크로스 밸리데이션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3폴드 뭐 폴드를 3개로 만들어 그럼 크게 3조각으로 나눈 다음에 크로스 밸리데이션이란 건 앞에 2개 갖고 훈련시키고 요 하나 갖고 이제 점수 내고 그다음 뒤에 2개 갖고 해서 앞에 거 점수 내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이제 밸리데이션 스코어를 측정하는 건 게 있고요. 요 함수가 이미 이제 만들어져 있습니다. 그냥 그대로 써도 되는데 직접 이 크로스 밸리데이션 스코어를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. 구현해서 하실 수가 있고 이런 거 뭐 하실 때 여기 한 루핑 돌 때마다 이제 밸리데이션 스코어를 찍으시면 아까 원하시는 형태로도 뭐 하실 수가 있고요. 근데 한번 뒤에 한번 보겠습니다. 근데 이 성능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기준점을 잘 생각하는 겁니다. 예를 들어서 질문 한번 해볼까요?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바이너리 클래시파이어예요. 뭘 하고 있는 거죠? 숫자가 5냐 아니냐. 그 클래시파이어 5죠. 5가 맞냐 틀리냐를 이제 선택하는 겁니다. 그러면 가장 기본 그냥 내가 그냥 대충 5 맞아. 5 아니야. 이렇게 해서 이제 하면은 몇 프로나 맞추실 수 있나요? 권 대표님 몇 프로나 맞추시나요? 그냥 찍으면요? 예? 그냥 찍으면요? 예. 몇 프로 맞추세요? 이게 다음 숫자가 5야 아니야? 뭐 이렇게 그냥 찍는다고 보시죠. 보지도 않고. 오래 생각하시네. 모수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? 10개 네? 중에 10개 중에 다 5인가요?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숫자가 막 나와요. 나오는데 다음 숫자가 5야 아니야? 라고 계속 얘기해요. 그럼 몇 프로나 맞추실 것 같아요? 그냥 찍으면. 10% 같은데? 예? 10%. 10%요? 네. 아니다. 더 적겠다. 더 작다고요? 왜 그러죠? 이 기준점을 잘 생각해야 이게 우리가 훈련을 제대로 시키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. 뭐냐면은 보통 어떤 한 사건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막 판단하라 그러면 그냥 심플하게 생각할 때는 반반이니까 이게 맞든 틀리든 반반 아니냐. 그래서 50%라고 대답하시는 분도 있고 근데 10%라고 얘기하시는 게 거의 답에 왔는데 거꾸로 생각하신 것 같아요. 10%라고 얘기하시는 거는 5야 계속 5라고 주장하면은 10% 왜냐면 10개 한 번이 오니까 10%를 맞추시겠죠. 그러니까. 저는 반대로 할 겁니다. 이거 5 아니야 5 아니야 그러면 90% 맞출 거예요. 그런 의미였습니다. 예. 예. 그러니까 90%를 맞추는 거죠. 자, 그러면 우리가 하려는 이제 이 바이너리 클래시파이어에서 기준점은 뭐냐? 요 놈은 도대체 얼마나 맞춰야 되냐? 이렇게 편향된 데이터, 그러니까 한쪽이 데이터가 많아요. 5인 놈이 10%고 5가 아닌 놈이 90%예요. 그럴 때 베이스라인은 맞추는 우리가 훈련시킬 모델의 베이스라인은 50%가 돼야 될 거예요. 그래서 여기 샘플에서 Never 5 Classifier라는 걸 하나 샘플로 들고 있어요. 얘는 무조건 5 아니야 라고 대답할 거예요. 그러면 얘의 accuracy, 성능은 얼마나 나왔는지 눈으로 이제 요 코드를 보시면 아실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많은 경우 이 accuracy가 이제 좋은 성능 지표가 아니라고 나오고 있는데 왜냐면 무조건 5가 아니라고 해도 90%나 맞추는 이런 성능 지표가 이제 옳은 거냐라는 거에 대한 건데
이 맞추는 것만 이제 목적이 아니고 덜 틀리는 것도 이제 목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그 헷갈리게 되는데 뭐 여기 요 옆에 요걸 하나만 이제 하루 종일 보고 계셔도 이제 보고 이해하셔도 한번 큰 산이랄까 뭐 넘는 건데 루나님 이거 좀 그림으로 좀 정리해 주세요. 볼 때마다 헷갈려서. 그림을 이제 요 위쪽을 액츄얼로 놓는 경우가 있고 옆을 액츄얼로 놓는 여기를 액츄얼로 놓는 경우가 있고 한데 여기를 액츄얼로 놓은 걸 그림을 했는데요. 저는 이제 외울 때는 요 위쪽을 액츄얼로 놓은 것 같고 이제 뭐 하는데 근데 코드에서 보니까 요쪽이 액츄얼로 이제 그 컴퓨터 매트릭스 하면 요쪽이 액츄얼로 나오더라고요. 파이썬에서. 게다가 요거랑 다르게 포지티브가 아래쪽으로 나오더라고요. 포지티브가 아래쪽. 1인기 아래쪽으로 나와서 요 그림으로 외웠다가 컴퓨터 매트릭스만 딱 보고 하면은 이제 위아래가 막 헷갈려 버려요. 어쨌든 하나를 외운 다음에 이제 그 방향을 잘 정하시면 되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3개가 있는데 하나가 요 센서티비티라고 나온 게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요 스페시피티가 있고 또 하나가 이 프리시전이 있습니다. 프리시전. 자, 이 3가지로 주로 이제 많이 하고 에큐리시는 통째니까 전체 것 중에 맞춘 거. 에큐리시는 심플합니다. 에큐리시 정의는. 많이 이제 쓰는 게 센서티비티가 이제 많이 쓰이고 센서티비티를 다른 말로 리콜이라고도 이제 합니다. 리콜이 뭐죠? 자동차도 리콜하고 뭐 그러죠. 리콜. 뭔가 찾아내는 겁니다. 우리가 찾고 싶은 걸. 물론 이제 찾고 싶은 게 뭐냐? O인 놈을 찾고 싶은 거냐? O가 아닌 놈을 찾고 싶은 거에 따라서 사실은 이게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우리는 찾고 싶은 게 있어요. 그 놈을 얼마나 잘 찾았니? 대표적으로 이제 뭐 병원 예를 들 수도 있고 한데 다른 예를 한번 들죠. 신용카드 같은 경우 신용카드를 누가 썼는데 얘가 부정사용이야. 우리가 찾고 싶은 건 부정사용을 찾고 싶어요. 부정사용. 자, 여기 포지티브 요 라인이 얘기하는 건 전체 부정사용 건수예요. 그러면 요 센서티비티란 건 이 모델이 전체 부정사용 중에 찾은 걸 의미해요. 다시 말해서 리콜 잡아냈다 이거죠. 리콜. 잘못된 거 잡아냈어. 얼마나 잘 잡아내니? 이거 뭐 이런 말이 통할런지 모르겠지만 이 모델은 센스가 있네. 아주 민감하게 잘 찾아내. 그래서 이제 실제 부정사용 중에 찾아낸 비율을 센서티비티라고도 얘기하고 리콜이라고도 합니다. 이게 첫 번째. 이거 기억해야 될 거. 그 다음에 어느 쪽을 먼저 설명드릴까요? 이 프리시전 요쪽 부분 한번 볼까요? 포지티브. 얘는 예측이 이제 이 부정사용이라고 이제 잡아냈어요. 포지티브하게 예측했어. 그런데 요만큼은 이제 보니까 부정사용이 아니야. 요만큼이 부정사용이고 요 값은 그러면 이제 요 값은 내가 이제 예측한 것 중에 얼마나 잘 맞냐라고 이제 하겠죠. 이 프리시전. 요 부분은 이제 프리시전이라고 합니다. 프리시전. 만약에 센서티비티가 높으면서 프리시전이 낮으면 어떻게 될까요? 신용카드 같은 경우는 이제 false alert 그러니까 신용카드 회사에서 막 문자가 날라옵니다. 부정사용 주의하세요. 부정사용 당신 카드가 부정사용되고 있는 것 같은데 확인하세요. 얼마나 귀찮겠어요. 요게 낮으면은. 다시 말해서 이 에큐리시가 높더라도 뭐 지금 에큐리시는 5가 맞냐 틀리냐처럼 이제 한쪽으로 확 치우친 경우 그 치우친 값만 얘기하면 됩니다. 특히 신용카드 부정사용도 거의 뭐 99.9%가 정상사용이에요. 근데 이게 프리시전이 낮은 모델을 쓰는 순간 고객들한테 엄청 이제 귀찮은 문자가 쓸데없는 문자가 많이 간다 이거죠.
이 리콜도 물론 중요한데 리콜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파트 프리시전도 상당히 중요해지는 거죠. 그 에큐리시는 그 상황에서 어떨까요? 에큐리시 같은 경우는 전부 정상이야라고만 하면은 에큐리시가 99.9%가 갈 겁니다. 따라서 이 에큐리시가 이제 좋은 성능 지표가 아니란 거죠. 얘만 봐서는 이 모델을 우리가 실제 쓸 수 있냐 없냐라는 적용할 수 있냐 없냐라는 게 판정이 안 되는 거죠. 얘만 갖고는. 센서티비티하고 프리시전, 센서티비티가 높으면서 프리시전도 높은 모델이 중요한 겁니다. 얘가 낮아버리는 순간 귀찮은 일들, 쓰지 못하는 모델이 돼버려요. 뭐 비슷하게 그 와스라 어플리케이션 서버 같은 걸 아실는지 모르겠지만은 어플리케이션 서버 같은 경우 장애가 났다 안 났다 막 그랬을 때 머신러닝으로 해서 그걸 알아내려 그럴 때 이 폴스 포지티브가 많아지면은 관리자가 맨날 장애야 그럼 얼마나 귀찮겠어요. 그러다가 이제 그런 모델은 도입했다가 그걸 꺼버리죠. 아예 안 봐요. 사실은 모르겠네요. 요번에 어디 그 쿠팡 거기 화재 난 거에 대해서도 그 화재인지 아닌지 감지하는 게 자꾸만 이 폴스 포지티브가 많아지면은 자꾸만 불났다고 해서 꺼버렸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그런 식의 이제 센서는 좀 곤란하죠. 그래서 센서티비티 얘는 높으면서 얘도 동시에 높아지는 걸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. 뒤에 이제 그 사례를 이제 한번 보여드리면서 할 텐데 어쨌든 그렇고 또 하나가 이제 뭐 질문 있으신가요? 네, 혹시 제가 듣기로는 이제 어큐러시 부분이, 그러니까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게 프리시전이랑 센서티비티가 다 둘 다 높아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, 네. 그러니까 둘 다 높이기가 정말 어렵기 때문에 그냥 스페시픽한 걸 높일 거냐 아니면 센서티브한 걸 높일 거냐, 이건 확실히 맞아, 이건 확실히 아니야 라는 걸로도 어큐러시를 높였다고 볼 수 있고, 그렇게 해서 활용하는 게 많다고 들었는데 제가 들었던 거랑은 좀 다른 견해셔서 그래서 문의드려봅니다. 질문을 제가 정확히 이해는 못하겠는데 얘를 동시에 높이는 아, 게 쉽지가 예를 들어 않기 이런 때문에 겁니다.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기로는 스페시픽한 부분은 이건 확실히 암이야. 센서티버티 하는 거는 이건 확실히 암이 아니야. 이런 건데 둘 다를 다 완전하게 높이는, 그러니까 둘 다 확률을 높이기가 어려우니까 한쪽만 높여서, 그러니까 이건 확실히 암이야, 이건 확실히 암이 아니야 라는 걸로 좀 줄여줘서, 그렇게 해서 봐야 될 거를 좀 줄여주는 측면이 의료 인공지능에서 많이 쓴다고 들었는데, 이 프리시전은 스페시픽하고 다른 부분인가요? 이 둘 다 높이는 게 이제 쉽지가 않은데 그래도 이제 노력을 많이 하면 조금 둘 다 높이는 방법은 있고요. 첫 번째. 두 번째로 상황에 따라서 어느 게 더 중요하냐, 센서티비티가 중요하냐 아니면 프리시전이 중요하냐에 따른데 이게 암 같은 경우는 아마 이 센서티비티 암이라고 먼저 해놓고 한 번 더 검사해보자 라는 게 더 중요할 겁니다. 이 리콜이 더 중요할 것 같고요. 귀찮더라도 한 번 더 검사하는 게 좋죠. 이게 폴스 얼러트였어도 중요하죠. 사람 건강에 관련된 거니까 이제 리콜이 더 중요할 텐데, 그래서 모델을 평가할 때 한 가지는 이제 평소에는 얘랑 얘가 중요해. 그럼 얘랑 얘의 둘 중에 어느 게 더 중요하니? 라는 질문이 있죠. 질문에 대해서 네. 보통 평가할 때 일반적으로는 얘랑 뭐 둘 다 똑같이 중요해 정도로 중요해 라고 해서 평가하는 방법이 F1 스코어라는 게 있습니다. F1. 얘랑 얘를 동시에 두는 거. 근데 얘가 훨씬 더 중요해. 얘가 2배만큼 이 프리시전보다 센서티비티가 2배만큼 중요해. 그러면 F2 스코어를 씁니다. F2. 아니야, 10배만큼 중요해. 그럼 F10 스코어 씁니다. 그거에 따라 계산식이 달라지는 거고요. 계산식이 달라지는 거고, 뭐, 암 판정에 대해서 얼마 정도를 써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, 그런 얘기라면 얘기 주신 대로 어느 한쪽을 더 높인 거라고도 볼 수가 있겠네요. 뒤에 F1에 대한 거는 뒤에 이제 나오니까, 그거는 이제 다시 한번 이제 그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도 이거 우리 오랫동안 했는데 오늘 설명해 주시니까
이제 좀 이해가 확실히 되고 잘 예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좀 이거 제가 진짜 네. 자, 요거 리콜하고 프리시전 얘기했고요. 또 하나가 이제 요겁니다. 여기 그 실제 포지티브 중에 포지티브를 이제 찾은 거, 네거티브 중에 네거티브를 찾은 거. 요거를 트루 포지티브 그 레이시라고 하고요. 그다음 폴스 포지티브 레이 요 레이시구나. 폴스 포지티브 레이 뭐 그게 있는데 요 두 가지를 갖고 이제 그래프를 그리는 게 ROC라 그래서 뒤에 이제 그 많이 쓰니까 ROC 리시버 오퍼레이팅 캐릭터리스틱 요거 트루 포지티브 폴스 포지티브 레이스를 갖고 이제 그래프를 그리거나 아니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프리시전하고 리콜 P로 쓰려는 게 프리시전하고 리콜 P로 쓴데 자꾸만 R을 쓰네. PR 그래프를 이제 PR 프리시전 리콜을 프리시전을 Y축 리콜을 X축으로 해서 이제 그 하나의 그래프를 표시하거나 이제 그 요거 트루 여기가 ROC 그러니까 트루 포지티브 레이트를 이제 Y축으로 주고 X축에 폴스 포지티브 레이트를 이제 X축으로 주는 그 둘 중에 하나 그래프 뭐 둘 다 보기도 하는데 그거를 쓰는데 어떤 때 쓰는지를 여기서는 이제 그 설명하고 있는데요. 뒤에 이제 좀 나오니까 그건 뒤에 얘기하고요. 이 오차행렬 갖고서 결국은 그 그래프들을 그려내는데 오차행렬이라는 게 앞에도 나왔었죠. 요 0인 걸 0으로 판별한 거, 1인 걸 1로 판별한 거, 요게 이제 맞은 거고요. 요거는 이제 두 개만 갖고 했으니까 요 가로축 두 개만 갖고 한 건데 이거는 두 개일 때 이제 하는 거고요. 요거는 10개일 때는 요렇게 해야 되겠죠. 10개가 맞나? 0, 1, 2, 3, 4 요렇게 9로 예측한 거. 여기는 실제 0인 거. 이게 다중 클래스 같은 경우는 이제 요렇게 이제 그 나올 거고 이중 클래스에서는 요렇게 나올 거죠. 그러면 다중 클래스에서도 이제 각각에 대해서 센서티비티가 있고 0을 리콜 0을 찾아내는 거, 1을 찾아내는 거 이 값이 있을 거고 요쪽 부분 프리시전도 이제 각각 부분 다 있을 겁니다. 그래서 다중 클래스일 때는 계산이 이중 그 바이너리보다는 좀 계산하는 게 좀 손이 더 많이 가겠죠. 다 해서 해야 되니까. 자, 일단은 요까지에 대해서 272 라인까지 우리 소스를 한번 좀 보고 돌아오겠습니다.